영상을 약 2번 갈아엎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내가 거의 뭐 여행 가서 뭘 했고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사실 진짜 간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요즘 유튜버들이 하는 스타일로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려고, 물론 중요하긴 한데 좀 더 진짜 내 스타일 2번 갈아엎으니까 그냥 뚱김없이 보여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유럽에서 현업 뛰는 투어 가이드들 중에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행 유튜브를 만드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내 밑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영상 만들 때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든가 뭐 테마 기행 같은 거 그런 거 막 보면서 좀 비슷하게 따라 만들려고 막 그런 노력도 했었어요. 근데 좀 만들면서 보니까 내 영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조승현이 될 수 없고요, 저는 설민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려면 아마 가랭이가 찌를 거예요. 저는 더 저다워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한테 진짜 원하는 거는 이 세바라는 사람이 그리스 여행을 갔는데 당신이 뭘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거기 왜 갔고 거기서 뭘 봤고 당신이 거기서 뭘 느꼈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야기할게요. 세바? 알고 싶어서 갔어요. 배우고 싶어서. 그럼 뭘 배우고 싶었냐? 그러니까 유럽을 알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게 사실 그리스를 간 이유입니다. 그 유럽의 역사를 배울 때 그 유럽사라 그러죠. 크게 이게 4가지로 나눠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고대를 그리스 로마 시대라 그러고 그 시작을 그리스로 둡니다. 고대가 끝나는 그 시대가 바로 로마가 붕괴되는 시절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서로마죠. 그러면 고대는 그리스와 로마고 전반적으로 기준이 된 게 로마인데, 로마는 사실 그리스의 카피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를 많이 모방했거든요. 기준은 로마가 되지만 그러니까 표본은,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그리스거든요. 그게 고대입니다. 고대가 딱 끝나면 중세 시대로 갑니다. 중세 시대를 얘기할 때 중세는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시대, 봉건제도의 시대. 그게 중세시대고 그게 약 한 1400, 1500년도까지 갑니다. 근대시대가 되는데, 근대시대는 조금 쉽게 얘기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계층 그 자체, 그 계층 사회가 무너지는 걸 근대사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 지금 세상을 현대사회라 그래요. 유럽사회에서 보면 그 근대가 시작될 때쯤에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그리고 고대가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그 시대를 르네상스 시대라 그러는데, 고대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리스와 로마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에 살고 있는데요, 로마는 자주 가봤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느낌도 오고요. 근데 르네상스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것 자체가, 베니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를 안 가본 게 딱 어느 순간 부끄러운 것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설명, 그런 딱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 뭔가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도대체 인본주의가 뭘까? 도대체 그 인간을 중심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그게 과연 뭘까? 사실 그래서 그리스를 갔습니다. 그리스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그리고 잠깐 유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그 유럽을 얘기하면서 왜 그리스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관련이 많아요. 난 이렇게 관련이 많을 줄 몰랐어요. 유럽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 유로파라고 하는데, 그 에우로파,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에우로파라고 하는 여자가 그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공주였어요. 제우스 신이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 바람을 피는 거죠. 근데 이 들키면 안 되니까 그 황소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납치해요. 납치해서 어디 가냐? 그 크레타 섬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노스 왕을 낳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 이쪽,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왜 유럽이라고 얘기할까? 그 이유가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뿌리이기도 해요. 그 이야기 자체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한국이라 그러죠. 한국이라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를 코리아라 그럴까? 그 고려 때문이죠. 고려. 우리는 고려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의미 갖고 있잖아요. 그 고려가 어디 있었을까? 예전에 삼국시대에 있었을 때 그 고구려 할 때, 그 다음에 조선시대 전에 그 고려도 맞고, 우리는 고려인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코리아로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어떤 그런 혈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쪽 유럽, 그러면 이 유로파의 혈통을 갖고 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조상의 이야기다. 그러면 크레타 섬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에 있어요. 페니키아가 어디였냐면 그 지금의 이스라엘 쪽에 있습니다. 그 시리아 쪽에. 완전 중동 지역이죠. 우리의 조상은 그쪽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그리스를 간지 이제 알겠죠, 그죠?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유럽 사람들 다 알파벳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이탈리아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알파벳을 쓴 사람이 누구였냐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그 약 기원전 800년 전에 그 페니키아인들이 사실 알파벳을 쓰고 있는 것을 그리스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페니키아인들이 그 상업을 많이 하면서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스인들은 뭘 했냐면 그 페니키아 사람들의 그 알파벳은 자음밖에 없었는데 거기다 모음을 추가해서 같이 적었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의 알파벳이고, 그게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뿌리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치면 동방, 우리로 치면 서방이죠 사실. 그들의 어떤 뿌리는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그리스 쪽. 그 그리스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좀 부끄러운 마음도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갔었습니다. 잠깐만, 단군 신화도 그 맥락이잖아요. 고조선의 역사, 그 역사의 시작은 그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군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박혁컷의 이야기가 있듯이 이들한테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니도 한국 사람의 피가 있으니까 단군의 피가 있는 거다. 한국 사람이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르네상스 시대 때 이 베네치아에서는요 그리스 건축물이 많이 생겨요. 그 팔라디오라는 사람이 또 그리스적으로 건축물을 만들었고 그런 것을 이제 팔라디아니즘이라 그러는데 그리스 건축물들이 막 생기면서 그게 르네상스의 후기가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 르네상스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 거를 받아들이면서 굳이 그런 건물을 만들려고 했을까? 가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스 시대 건축물들이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눈으로 좀 보고 싶어요. 딱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상당히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그리스 아테네에 딱 가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던가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더라고요. 아크로가 가장 높은 이란 뜻이고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입니다. 폴리스 참고로 경찰 아니에요.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아테네 어딜 가도 그 신전이 다 보이더라고요. 아테네 사람들은 저 건물을 보면서 살아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는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을까. 고대 시대 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이 건물을 와 기가 막히게 진짜 지어놨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어떻게 무슨 이런 건물을 만들어놨지? 베네치아에서 그리스까지 가는데 그 비행기로 2시간 반이면 되는 거리를 빨리 가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책을 했었어요. 우리가 뭐 철학 얘기할 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소피스트, 대변가들, 달변가들, 그 사람들이 활동했던 아고라라고 하는 곳을 직접 밟아봤는데 실로 엄청났습니다. 와, 이런 곳이 정말 있었구나.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했었고 이런 곳에서 철학을 얘기했었고 삶을 논했었구나. 그런 생각들. 그리고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됐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알겠다. 이 유럽의 뿌리를 알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비잔틴 제국이라 그러면 왠지 그렇게 막 친숙하게 다가가진 않아요, 사실. 비잔틴 제국. 저는 이제 베네치아를 공부하면서 베네치아란 곳은 비잔틴 제국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비잔틴 제국은 오스만 제국한테 완전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멸망된 상태에서 거의 식민지 같이 이렇게 지배를 받고 살아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독립해서 만든 나라가 사실 그리스거든요. 그럼 그리스 사람들은 그 뿌리가 비잔틴 제국에 있다는 거죠. 비잔틴 제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터키를 갔었는데 사실 터키는 비잔틴 제국을 제대로 아는 것보다는 오스만 제국이 더 느낌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를 가보니까 그리스는 훨씬 더 비잔틴 제국적이고 좀 더 로마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크로폴리스에게 들어갔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던 어떤 극장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로마 사람들이 만들었던 극장의 모습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완전 규모가 다르더라고요. 그리스 사람들은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 정치를 좀 뺀 상태에서 진짜 삶을 논하고 뭔가 예술을 찬미하고 그리고 진짜 연극을 즐겨봤다면 로마는 조금 더 세속된 어떤 좀 정치적인 어떤 쾌락적인 유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약간 좀 대형화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가 이제 그리스 쪽을 점령을 했었죠. 그 점령을 했을 때 그 시대가 하누리누아스 이름 하드리아누스 이름 어렵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그때네. 전 그런 게 있었어요. 뭐 하두리아누스, 뭐 옥타비아누스, 뭐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리스에 딱 가보고 나서 하드리아누스 그 개선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그 어떤 조각상 같은 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상당히 좀 친근해지고 그 사람이 있었을 시대가 그 오현제라고 했던 시대인데 그게 뭔가 확 피부로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이들을 세계사 공부를 시킬 때는 진짜 이 땅을 밟아보고 그 땅에서 좀 뭐 사진도 좀 찍고 그 기록을 좀 남기는 게 이들한테 진짜 탁 친숙하게 다가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책을 막 읽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가족 여행을 그 장소에 직접 바라보면서 그 설명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내 직업이 진짜 얼마나 그 소명을 갖고 있냐 더 느끼게 돼요, 정말. 아테네에서 그 수니온 곳이라고 거기 신전을 좀 보러 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것이 바로 수니온입니다. 여긴가? 유튜브 되게 쉽지 않다.
그 포세이돈 그 신전이었는데 멋지긴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런 신전을 만들어서 뭐 포세이돈이든 뭐 아폴로든 뭐 제우스든 그 신들을 좀 기렸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역사의 현장들을 보니까 와닿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르네상스라는 게 로마와 그리스의 부활이었는데 베네치아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해상 무역을 한 게 약 1000년입니다. 그때 그리스에 가서 당연히 아테네 갔겠죠. 아테네의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이제 이해가 돼요. 우리도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분명히 그런 생각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1400년대 르네상스의 시작이 되는데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거는 이미 당연히 해야 될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 살고 있는 그 멋져 보이는 그러니까 더 선진화된 그 그리스 쪽에 동방 쪽에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따오고 싶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우리의 뿌리고 우리 거였고 우리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유럽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본주의가 그러니까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정말 추구해야 될, 인간이 원했던 어떤 그것을 사람들이 항상 찾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토론했던 곳이 사실 그 아테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있고 지금같이 뭐 책이 엄청 많고 기록이 많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자기 생각과 자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것이 맞고 안 맞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맞다 자꾸 막 얘기하니까 내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랬겠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었죠. 결국은 그런 거였군요. 이 여행이라는 거 자체, 그리고 이 삶이라는 거 자체, 그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저는 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행복합니다. 조회수와 구독자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행복하긴 한데 그게 진짜 행복해요, 사실. 사실 더 행복한 건 나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나란 존재를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그리스에서 추구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나세바. 와, 여기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네요.